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캐릭터 완구 전문 기업 오로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시장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오로라의 이 폭발적인 성장,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은 좀 고위험 전략의 한 단면일 뿐인가? 오로라의 미래를 두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로라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장악력과 또 탄탄한 IP 전략을 볼 때 이 성장세가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성공, 대단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특정 시장, 그리고 팜팔스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보여요. 여기에 또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사업은 오히려 부진하고요. 이런 잠재적 리스크들을 고려할 때 지금의 성공에 마냥 안심하기는 이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로라의 미래를 밝게 보는지 그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역시 미국 법인입니다. 현재 오로라 전체 연결 매출의 무려 60% 이상을 이 미국 법인 혼자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60%요? 네. 이건 단순히 한 지역에서 장사를 잘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이 치열한 완구 시장을 사실상 장악해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팜팔스라는 자체 IP의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이 덕분에 2025년부터 연결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런 흐름은 내년인 2027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마침 또 미국의 소비 심리도 회복세에 접어들어서 시장 전체 분위기도 오로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매출의 60%라는 숫자가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기존 제품만 잘 파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성공적인 M&A, 즉 인수합병 효과예요. 작년 2025년 6월에 미국 법인이 메리메어라는 유아용 완구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수십 년간 닦아놓은 강력한 미국 내 유통망에 메리메어의 제품을 얹어서 파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고 있는 거죠. 메리메어의 2025년 매출이 1,100만 달러였는데 올해 2026년에는 이걸 가뿐히 넘어설 걸로 예상돼요. 이런 성공적인 M&A는 회사의 외형을 치우는 동시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오로라만의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체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기지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팜팔스처럼 갑자기 어떤 제품이 터졌을 때 생산을 외주에 맡기는 회사들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오로라는 자체 공장이 있으니 필요하면 연장 근무를 해서라도 물량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맞춰낼 수 있죠. 이런 생산 능력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여기에 2025년에 문을 연 골프장 사업이 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현금 창출원 역할까지 해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성장 동력들이 분명 인상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이 강렬한 만큼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 한 곳이라는 점, 이게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리스크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미국 경기가 좋다지만 만약 다시 금리가 오르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법인은 겨우 기본 역할만 하는 수준이라 미국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줄 다른 대안이 사실상 없는 구조예요. 회사 전체 실적이 그야말로 촉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팜팔스라는 단일 IP에 대한 편중 리스크입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팜팔스의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완구업계의 역사를 보면 단 하나의 메가 히트작에 의존했던 회사들이 그 인기가 식으면서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셋째, 본진인 국내 사업의 부진입니다. 국내 사업. 네, 해외에서 잘 나가는 동안 정작 국내에선 전체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 안 나오는 매장은 정리하고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면서 활로를 찾고는 있지만 잔료를 보면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해요. 이건 일시적인 부진을 넘어서 국내 시장에서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싶어요. 오로라의 본사는 직접 이익을 내기보다는 해외 법인 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개무역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익 대부분이 해외 판매 법인에 쌓이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본사 자체의 이익 창출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판교 빌딩 매각 계획도 적당한 가격이 나오면 팔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네,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논점, 역시 미국 법인의 성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공이 오로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해요. 특히 메리 메이어 인수는 그런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죠. 제품군을 넓히고 유통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 오로라의 영향력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시장 지배력 강화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지배력을 한 국가에만 집중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옳은 전략인지는 의문이에요. 매출의 60% 이상이 한 국가에 쏠려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걸 건강한 포트폴리오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위 말해 계란을 한 바구니에 전부 담아둔 형국인데 미국 내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경제적 변수가 터졌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해줄 다른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과거의 특정 국가 시장에 올인했다가 큰 위기를 맞았던 다른 소비재 기업들의 사례도 적지 않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이 가져다주는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과거의 사례들과 지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성공은 그 자체로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때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설프게 여러 시장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확실한 1등이 되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는 정의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미국이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편중은 어떻게든 해소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견인한 핵심, 팜팔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게 두 번째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미국 시장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결국 팜팔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단인 제품의 성공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팜파스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다고 확신해요. 그 이유는 이게 젠지 세대의 수제비라는 본능적인 욕구를 정확히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팜팔스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종류를 모으게 만들거든요. 이건 마치 과거의 우표나 포켓몬 카드를 모으던 것과 비슷한 하나의 문화 현상에 가깝다고 봐요. 일시적인 트렌드와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그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IP가 잘 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현재 팜팔스 비중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매출에 쏠림 현상은 그 자체로 리스크예요. 과거 9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비니 베이비 인형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엄청난 수집 열풍을 일으키며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보였지만 거품이 꺼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젠지 세대의 취향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새로운 자극, 더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면 언제든 관심은 옮겨갈 수 있어요. 그 리스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로라의 IP 개발 능력에 대한 신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팜팔스라는 전례 없는 메가 히트작을 맨 땅에서 만들어낸 그 노하우와 역량이 있다면 제2, 제3의 팜팔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오로라는 팜팔스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새로운 IP를 개발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성공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성공이 다음 성공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압도적인 성공에 취해서 후속 주자를 발굴하는데 소홀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팜팔스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른 IP들이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해외 사업과 대비되는 국내 사업의 부진, 그리고 골프장 같은 신사업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저는 국내 사업의 현 상황을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한 구조조정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스타필드처럼 확실한 고객층이 있는 핵심 상권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여기에 골프장 사업이 올해부터 안정적인 흑자를 내주면서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업 다각화에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거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항상 옳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는 없다는 내부 평가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본업인 왕구 사업의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골프장 사업이 흑자를 내는 건 물론 긍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연간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본업의 리스크를 만회하기엔 아직 너무 작은 수준입니다.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하지 않은 채 신사업의 작은 성공에 기댄다는 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저는 본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사업의 안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국내 사업은 분명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효율화 작업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중이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골프장이라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위기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로라가 미국 시장과 팜팔스라는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을 손에 넣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시각에서는 그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브레이크 없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 보여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흔들리는 국내 사업의 경쟁력을 시급히 회복하고 팜팔스 2허를 책임질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강력한 엔진의 힘을 믿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오로라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성공적인 M&A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미 검증된 IP 개발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신사업은 오로라가 일시적인 성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겁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7년 3천억 후반대의 매출 목표 역시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고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봅니다. 오늘 오로라의 미래를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현재의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갈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